나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긴 인생이라는 말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순이나 이른을 넘은 뒤에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털어놓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새 한 세기를 넘어 살아왔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말로 하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늦가을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짧습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세상을 이야기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거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주 조용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웃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때 나와 같은 시간을 호흡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차가운 비석 위에 이름만 남긴 채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가끔 오래된 수첩을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들 중 상당수는 이제 아무도 받지 않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노년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진짜 외로움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걸고 싶어도 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른을 넘어서도 집안에 불을 켜는 저녁 시간에 여전히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곁에 여전히 배우자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잠시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그 사실에 감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른을 넘는다는 것은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치 가을 바람 앞에 놓인 나뭇잎처럼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런 시기에 여전히 한 사람과 함께 밥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축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집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지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30년, 40년 혹은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행동이 느려졌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사람은 바로 그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조금씩 멀어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식탁 맞은편 의자가
영원히 비어버린 뒤에야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허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자식들이 곁에 있어도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아직 당신의 곁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따뜻한 시간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삶을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본 인생의 길에서 보니 부부의 삶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견디며 살아가는 긴 시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른을 넘었다면 당신이 배우자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부족함을 평생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오래 살아본 뒤에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누군가를 힘들게 했는지 말입니다. 당신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당신 안에는 아마도 많은 거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집에 돌아와 말없이 침묵으로 가족을 대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져버린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좋은 모습만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릅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가면을 벗고 드러낸 가장 솔직한 모습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40년, 50년 동안 묵묵히 받아줄 수 있을까요? 부모도 자식이 다 자라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친구도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사랑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책임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른이 넘은 지금 당신이 배우자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감사의 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내 거친 마음을 견디며 여기까지 함께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설명하지 못했던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단단한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지나간 뒤에야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마주 앉는다면 잠시 망설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서 참 많은 것을 견뎌주었구나. 그 긴 시간을 나와 함께 걸어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과 배우자의 남은 시간은 조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천천히 변하는지를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무겁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쉽게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으니 집에서는 조금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말이 짧아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마음이 거칠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빵이나 쌀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지 몸이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지나간 말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한 외로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어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지, 혹은 어떤 사소한 일에 웃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이야기만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이 열립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려 하면 우리는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주려 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판단하지 않고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자연스럽게 풀어놓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배우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결론을 말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사실은 아직도 서로 모르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일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가장 깊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런 장면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의 긴 노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조용히 반복되던 일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던 수고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 가정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밖에서 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성과가 드러나는 일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수고는 종종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이어지던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천천히 알게 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삶을 오래 지탱해 주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일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 조용히 접혀있는 옷, 아무 말 없이 건네지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놓여있는 밥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된 작은 배려를 보고 잠시 마음이 따뜻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을 길게 붙잡지 못합니다. 바쁘게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가끔 멈춰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사람의 시선이 조금 바뀝니다. 예전에는 크게 보이던 것들이 작아지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부부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더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세어보기보다 그동안 함께 흘러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과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오랫동안 함께 걷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갈 때 잠시 주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해오던 작은 일들, 말없이 이어온 습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삶이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이 바라보는 집의 풍경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젊은 날에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넓은 세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땐 픽스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길게 흐른 뒤에 돌아보면은 이상하게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큰 성공의 순간보다도 오히려 평범했던 어느 저녁의 풍경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보다도 아무 일 없던 하루의 대화가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나는 가끔 그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던 어느 저녁, 집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기억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대화 한마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 먹던 밥 한 끼 같은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곁에 있던 배우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조금 줄어들고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고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그것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작은 표정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기분을 짐작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은 아마도 아주 단순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웃음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때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집안에서 하루를 함께 보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당신도 언젠가 조용한 저녁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 속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삶이란 결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켜주며 흘러온 수많은 평범한 하루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